돈 아꼈나 봐, 라고 비아냥거렸다. 나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웃었지만 그날 밤 아내의 언니가 형부가 이런데 데려와서 고맙긴 한데 식사가 별로네.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카드를 취소하고 그들을 공항에 버려두고 혼자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날 아침 제주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1년 내내 야근하며 번 돈으로 이 휴가를 계획했다. 아내의 부모님, 언니, 형부, 그리고 두 조카까지 총 7명. 비행기 티켓, 렌터카, 5성급 리조트 예약 총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왜? 아내가 부모님께 효도 좀 해라고 애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니까 그녀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여기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ATM 기계로만 봤다. 공항에서 그들을 마중 나갔을 때 장모님의 첫마디가 비행기 좌석이 왜 이코노미야? 불편해서 다리 저려 죽는 줄 알았어 겼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죄송해요, 어머님. 다음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지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내가 왜 당신들 편의를 위해 더 돈을 써? 라고 생각했다. 형부는 짐을 들며 형제, 차는 왜 이렇게 작아? 우리 가족 7명이 타기엔 좁네라고 투덜거렸다. 나는 렌터카 키를 쥐며 이를 갈았다. 너희가 돈 낸 것도 아니면서 왜 불평이야? 리조트에 도착해서 체크인할 때 언니가 로비를 둘러보며 사진보다 별로네. 수영장이 작아 보이는데 라고 말했다. 아내는 내 팔을 잡으며 오빠, 언니가 그냥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화가 치밀었다. 이 휴가는 내 선이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감사 대신 불만을 쏟아내는 거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스테이크를 썰며 고기 즐겨? 서울에서 먹는 게 낫네라고 하자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물었다. 아버님,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조정할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당하는 거지? 결혼한 지 5년, 매번 명절 때마다 돈을 뜯기고 이제는 휴가까지? 아내는 왜 나를 보호하지 않아? 독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조카들이 수영장에서 놀며 삼촌, 이 수영장 재미없어. 놀이기구 있는 데 가자 라고 조를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부가 맥주를 마시며 형제, 다음 휴가는 해외로 가자. 제주도는 이제 식상해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여행사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예약을 취소했다. 렌터카 반납, 호텔 체크아웃, 귀한 비행기 티켓 재구매 단, 나 혼자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점심을 먹으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희가 느껴봐. 돈 없이 휴가 즐기는 기분을. 오후에 그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나갔다. 바다를 보며 장모님이 바람이 새네. 추월라고 불평할 때 나는 속으로 웃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체크아웃을 알렸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취소했다고? 왜? 아내가 소리쳤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너희 가족이 불만족하니까? 더 좋은 데 가라고.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 이 새끼가 미쳤나. 돈 돌려줘 라고 외쳤다. 나는 지갑을 열어 영수증을 보여줬다. 환불 안 돼요. 이미 지불됐어요. 혼란이 시작됐다. 언니가 울며 형부, 어떻게 해? 애들 데리고 어디 가? 라고 물었다. 형부는 나를 노려보며 너 같은 놈이 내 동생 남편이라니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렌터카에 올라 공항으로 향했다.
그들을 버려두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나는 후회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그냥 분노의 발산, 하지만 후회는 늦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빈집에서 홀로 앉아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오빠, 왜 그래? 가족인데 나는 대답했다. 가족. 너희 가족은 나를 가족으로 본 적 없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 행동이 과했나? 하지만 그 불평의 연속이 나를 여기로 몰고 왔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내가 짐을 챙겨 제주에서 서울로 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부모님께서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알아?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나도 충격받았어. 내가 왜 그 불평을 들어야 해?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투덜거림일 뿐이야. 가족이잖아. 가족이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결혼 전 아내의 가족은 나를 환영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들은 점점 나를 이용했다. 명절 선물, 집 수리 비용, 심지어 언니의 이사 비용까지. 나는 항상 네라고 했다. 왜? 아내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이제 한계였다. 너희 가족은 나를 돈줄로만 봐. 이번 휴가에서 그게 확실해졌어. 애내가 말했다. 아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얘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공항에서 노숙할 뻔했어. 돈 돌려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버님, 불편하셨다면서요. 왜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는 욕을 퍼부으며 끊었다. 속으로 지게 내가 나한테 한 대로야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형부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다. 너 미쳤어. 애들 때문에라도 참아야지. 동료들이 쳐다봤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형부, 당신이 불평한 거 기억해? 더 좋은 데 가라고 했잖아.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건 그냥 말뿐이야. 진심 아니었어. 라고 소리쳤다. 그냥 말뿐. 그 말들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 내 독백이 소용없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대화했다. 미안해. 하지만 왜 나만 참아? 너희 가족은 왜 나를 존중 안 해?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오빠, 부모님 세대는 표현이 서툴러. 감사함을 불평으로 대신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핑계야. 나는 이제 지쳤어.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에서 잤다. 머릿속에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장모님의 퉁명스러운 표정, 언니의 불만 어린 눈빛. 왜 나는 항상 피해자인가? 며칠 후 언니가 집으로 왔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형부, 미안해. 우리가 과했어. 하지만 너도 갑자기 취소한 건 너무해. 나는 웃었다. 언니, 당신이 다음엔 더 좋은 데라고 했을 때 내 심정이 어땠을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몰랐어. 그냥 습관이었어. 습관. 나를 무시하는 습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대화 후 나는 혼자 산책했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니 과거가 떠올랐다. 결혼식 날 장인어른이 우리 딸 잘 부탁해라고 했던 말, 그땐 진심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빈말 같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니면 그들이 정말 나를 이용한 건가? 독백이 끝없이 이어졌다.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매일 부모님과 통화하며 나를 탓했다. 오빠 때문에 가족이 갈라졌어. 이 그녀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너희 가족이 나를 갈라놓은 거야. 우리는 소리쳤다. 그날 나는 집을 나와 호텔로 갔다. 홀로 누워 생각했다. 이혼인가? 아니, 아직 사랑해. 하지만 이 상태론 안 돼. 다음 날 장인어른이 다시 전화했다. 이번엔 톤이 달랐다. 얘야,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놀랐다. 정말 미안한가? 하지만 나는 늦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후 가족 모임이 제안됐다. 나는 거부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내 마음이 복잡했다. 복수로 시작한 일이 이제 나를 고립시켰다. 가족 모임이 열린 날 나는 결국 갔다. 아내의 눈물 때문이었다. 오빠, 한 번만 봐줘. 그녀의 애원이 나를 흔들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그들과 마주쳤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수척했다. 얘야, 앉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지게 연기인가? 라고 의심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침묵이 흘렀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부, 정말 미안해. 우리가 불평한 게 습관이었어. 감사함을 표현 못했어. 형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형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어. 조카들이 삼촌,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포크를 쥐며 왜 이제야? 라고 물었다. 장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가 늙어서. 표현이 서툴러해라고 대답했다. 서툴러. 그게 이유인가? 내 독백이 소용없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오빠, 용서해줘.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용서. 나도 피해자야. 대화가 이어졌다. 장인어른이 내가 번 돈으로 우리를 대접한 게 고마워.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미안하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정말인가? 아니면 또 이용하려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 식사 후 우리는 공원으로 산책했다. 장인어른과 둘이서 이야기했다. 얘야, 나도 젊었을 때 내 처지였어. 장인에게 무시당했지? 그래서 너를 그렇게 대했나 봐. 그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세대 반복인가? 그는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야. 의 눈물이 고였다. 나는 대답했다. 아버님, 저도 잘못했어요. 갑자기 취소한 건 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고마워, 오빠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나도 미안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한 상처가 있었다. 이게 진짜 화해인가? 시간만이 증명할 거야.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평화가 느껴졌다. 더 이상 분노가 안 치밀었다. 그러나 언니의 메시지가 왔다. 형부, 다음 명절에 또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웃었다. 아직도, 하지만 이번엔 차분히 거절했다. 언니, 각자 알아서 해요. 그녀는 달았어 라고 답했다. 변화의 시작인가? 내 독백이 희망적이었다.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가 가족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시라고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맞아. 나도 이제 주장할 거야. 이 집에서 아내와 대화했다. 앞으로 내 가족 일에 돈 쓰지 않을게. 우리 둘이 먼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 후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했다. 위궤양이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병원비를 대지 않았다. 대신 방문해 위로했다.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 그는 고맙다라고 말했다. 이게 진짜 가족인가? 마음이 복잡했다.
시간이 지나며 가족 모임이 자연스러워졌다. 불평이 줄었다. 언니가 형부, 요즘 어때? 라고 물을 때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용서의 힘인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거 상처는 잊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아내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오빠, 우리 아이야. 나는 기뻤지만 걱정됐다. 이 아이가 또 이용당하지 않게 해야 해.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우리 가족은 다르게 할게. 그녀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임신 소식 후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아내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나는 더 책임감이 생겼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장인어른의 퇴원 후 그들이 우리 집에 왔다. 손주 소식 들었어. 축하해, 장모님이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 또 시작인가? 라고 경계했다. 저녁 식사 중 형부가 형제, 아기 용품 사야지. 도와줄까? 라고 물었다. 나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언니가 형부, 우리가 좀 도와줄게. 돈 모아서 라고 말했다. 나는 놀랐다. 진심인가? 하지만 과거가 떠올라 감사하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거절했다. 그날 밤 아내가 오빠, 왜 그렇게 차갑게 굴어? 가족인데 라고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너희 가족의 불평이 아직 생생해. 용서했지만 잊진 않았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잘해야 해. 맞아. 너도 책임이 있어. 언의 독백이 그녀를 탓했다. 다음 날 장인어른이 혼자 찾아왔다. 얘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취소한 그날 나 충격받았어. 하지만 그 덕에 반성했어. 그의 눈이 촉촉했다. 나는 커피를 따라주며 아버님, 저도 과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자니 내가 옳았어. 우리가 내 헌신을 무시했지. 대화가 깊어졌다. 이게 화해의 시작인가? 그 후 가족 관계가 서서히 회복됐다. 명절 때 그들은 선물을 가져왔다. 이번엔 우리가 산 거야.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변화됐어.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아내의 배가 불러오자 나는 더 보호적으로 변했다. 우리 아이는 행복하게 키울게.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왔다. 보너스를 받아 아내와 여행을 계획했다. 이번엔 우리 둘이 그녀가 기뻐했다. 하지만 장모님이 전화해 손주 보러 오고 싶어 라고 말했다. 나는 환영해요 라고 대답했다. 이제는 괜찮아. 그러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언니의 형부가 사업 실패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형부, 500만 원만. 갚을게. 나는 거절했다. 미안해요. 우리도 이제 아이 때문에. 그는 화를 냈다. 너 아직도 그 휴가 일 가지고 있냐? 맞아. 그게 나를 바꿨어. 아내가 중재했다. 오빠, 도와줄까? 나는 안 돼. 각자 살아야 해. 그 일로 가족이 다시 긴장됐다. 장인어른이 쟤야, 이해해. 형부가 힘들어 라고 말했다. 나는 아버님, 저도 힘들었어요. 이제는 경계를 지킬게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현실인가? 시간이 지나 아내가 출산했다. 아들이 태어났다. 병원에서 가족이 모였다. 장모님이 아기를 안으며 고맙다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이 소중해.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를 보호할 거야. 과거 반복 안 돼. 퇴원 후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모두가 웃었다. 언니가 형부, 이제 진짜 가족이네 라고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맞아.
하지만 내 방식으로 내 독백이 결의로 가득했다. 아이가 자라며 나는 아버지가 됐다. 매일 아내와 아이를 보며 행복했다. 과거 상처가 희미해졌다.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 하지만 경계는 유지했다. 그게 나의 교훈이었다. 아이가 1살이 됐을 때 또 휴가를 제안받았다. 이번엔 장인어른이 우리 가족 모두 제주로 가자. 이번엔 내가 낼게 라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정말, 하지만 속으로는 테스트인가, 아내가 오빠, 가자라고 애원했다. 나는 동의했다. 좋아요. 하지만 불평 없기. 제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장모님이 뒷번 좌석 편하네라고 말했다. 긍정적이었다. 리조트에 도착해 언니가 좋은 곳이네라고 칭찬했다. 형부가 형제, 고마워라고 말했다. 변했어. 하지만 나는 지켜봤다. 휴가 중 수영장에서 조카들과 놀았다. 아이가 웃었다. 장인어른이 쟤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아버님, 이제는 서로 존중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에 모여 대화했다. 과거를 털어놨다. 그때 내가 취소한 건 분노 때문이었어요. 내가 말했다. 언니가 우리 불평이 원인이었지? 미안해. 모두가 반성했다. 이게 진짜 화해야. 휴가 끝에 서울로 돌아왔다. 아내가 오빠, 행복해? 라고 물었다. 나는 이제는. 과거가 교훈이 됐어. 가족 관계가 튼튼해졌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 형부의 사업이 다시 실패했다. 이번엔 가족이 모여 도왔다. 나는 적당히 기여했다. 이게 균형이야. 내 독백이 만족스러웠다. 아이가 자라며 나는 그에게 가르쳤다. 가족은 사랑이지만 존중이 기본이야. 그는 웃었다. 미래가 밝아. 장인어른의 생일에 우리는 모였다. 모두가 감사했다. 나는 속으로 이게 결말인가? 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가족 모임이 일상이 됐다.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함이 넘쳤다. 장인어른이 쟤야. 내 덕에 우리 가족이 단합됐어 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 사건이 촉매였어. 아내와의 사랑이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여행했다. 오빠, 그때 내 결정이 옳았어. 그녀의 말에 나는 우리 함께 이겨냈어 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인생은 드라마야. 배신과 용서, 그 사이에서 성장의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었다. 그게 의미였다.